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7세 박정숙 할머니가 겪은 일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분노하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 박정숙 할머니.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겐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40년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가 정숙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게 뭐지?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네. 편지 봉투를 뜯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3억 2천만 원. 이게 정말이야? 여보, 당신이 이런 큰 보험을 들어뒀구나. 남편이 평생 모르게 불입해온 종신보험금이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20년 동안 꼬박꼬박 납입한 보험료가 이렇게 큰 보험금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에게는 절대로요. 왜였을까요? 정숙 할머니에게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마련한 성공한 아들이었고, 둘째 딸 민정이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테고. 민정이는 힘들게 사니까 이 돈을 줘야겠지.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쑥, 그런데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잘해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명절에 연락하는 것도 항상 할머니가 먼저였고, 가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세 끊곤 했거든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갑자기 잘해줄까? 아니면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매우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거지 할머니인 척 해보자. 그래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평소 입던 옷 중에서도 가장 낡은 옷들을 골라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패딩 점퍼에 색이 바랜 운동복, 그리고 바닥이 닳아버린 운동화까지. 거기다 겨우 몇천 원 들어있는 낡은 지갑과 마트에서 받은 비닐봉지까지 준비했어요. 완전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한 거죠. 이제 진짜 배우가 된 기분이네. 우리 자식들아,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겠니?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짓던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던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아들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수는 그래도 내 첫째 아들이니까.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의 아파트 단지. 할머니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몇 동 가세요? 103동 2204호요. 아, 민수 씨 어머님이시군요.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제 곧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딩동, 초인종을 누른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수야, 엄마다. 어? 엄마.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아들 민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 소영이 나왔어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연락을 먼저 주시지. 차가운 인사였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이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왔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어요. 둘 다 어색해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라도 드릴까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며느리가 가져온 건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어요. 평소 손님에게 내놓던 예쁜 찻잔이 아니라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사실 요즘 좀 힘들어서 왔다. 이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동시에 어두워졌어요. 힘들다는 게 뭔 말씀이세요?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병원비도 내기 어렵고. 거짓말이었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할머니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실 여유가 별로. 엄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 신청해 보세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급자 신청을 하라니. 민수야, 엄마가 그런 걸 받아도 되겠니? 요즘 세상이 어려워서. 저희도 아이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40년간 키운 아들의 모습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저희도 맞벌이라 돌봐드리기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겠다. 괜히 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철없이 굴었네. 할머니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배웅조차 대충 하는 아들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3억이 있다고 했다면 아들의 태도가 달랐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극진히 모시겠다고 하고 함께 살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첫 번째 테스트에서 아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제 딸 민정이를 만나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민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들과는 다를까요? 복사게시 챕터 이 딸의 따뜻한 마음과 충격적인 발견. 아들 민수에게 차갑게 대접받은 정숙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아직 딸 민정이가 남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실망이야. 그래도 민정이는 다를 거야. 딸이 아들보다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민정이는 이혼 후 혼자서 8살 지우, 5살 하은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거든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민정이는 자기도 힘든데 엄마까지 도와줄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마지막 희망인 딸을 만나보기로 한 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했어요. 마트 비닐봉지에는 고작 몇천 원만 넣어두고요. 민정이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였어요. 반지하는 아니지만 1층이라 채광도 안 좋고 계단도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정숙, 우리 민정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말이에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숙, 민정아, 엄마야. 엄마.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앞치마를 두른 민정이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손에는 설거지 거품이 묻어 있었죠. 엄마.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당황하긴 했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숙, 미안하다. 민정아. 갑자기 왔어. 뭔 소리예요? 어서 들어와요. 밖에 춥죠? 민정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모셨어요. 비록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치워져 있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정숙, 아니야. 괜찮다. 너 바쁠 텐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오셨는데 차라도 안 드리면 제가 사람이에요. 민정이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어요. 집에 있던 가장 예쁜 찻잔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가져왔죠. 엄마 꿀차예요. 몸에 좋대요. 정숙, 고맙다. 민정아. 할머니는 찻잔을 받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 집에서는 종이컵에 보리차를 줬는데 딸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니까요. 엄마,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신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정숙, 사실은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왔다. 민정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힘들다니요? 어디 아프세요? 정숙, 아프지는 않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민정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자신도 아이 둘 키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엄마,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정숙, 병원비랑 생활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부족해.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는 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민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50만 원이면 자신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사실 여유가 없긴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역시 딸도 거절하려나 싶어서요. 그래도 엄마를 어떻게 그냥 둬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나 더 구해볼게요. 정숙, 뭐? 민정아,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엄마. 아이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 엄마를 위해 일을 더 하겠다는 딸의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정숙, 민정아, 너도 힘든데 어떻게? 엄마가 저를 얼마나 고생시키며 키우셨는데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죠. 이때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정숙, 우리 지우, 하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할머니, 저 할머니 무릎에서 잘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께 자리 좀 비켜드려. 엄마,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댁이 있으시잖아. 괜찮다. 오늘은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있고 싶네. 정말요? 좋아요. 오늘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어요.
민정이는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재료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비록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게 차려줬죠. 엄마, 변변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줘서 고마워.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딸과 아들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니요. 엄마, 내일부터 제가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 댁에 반찬 갖다 드릴게요. 민정아, 너도 힘든데. 엄마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라도 해야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의 순수한 마음에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민정아. 사실은 네, 엄마. 엄마가 거짓말했다. 거짓말이요? 엄마는 사실 돈이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많이 있어. 민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보험금을 남겨뒀더라. 3억이 넘는. 3억이요? 정말이에요. 응. 근데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엄마가 가난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민정이는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저 괜히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민정아. 근데 너 덕분에 확실히 알았어.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그럼 민수 오빠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보인 차가운 반응을 민정이에게 들려줬어요. 진짜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쑥, 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라고 하더라. 어머, 그건 너무하네요. 엄마를 어떻게? 근데 너는 달랐어. 내가 힘든데도 엄마를 도우려고 했잖아. 당연하죠. 엄마가 힘드시면 제가 뭐라도 해야죠.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민정아. 너 같은 딸을 둬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이때 할머니는 몰랐어요. 아들 민수가 이미 할머니의 보험금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딸 집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민정이 집에 있는데 왜? 엄마, 들었어요. 아버지, 보험금 나온 거 말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요. 엄마, 그 돈 어디 있어요? 민수야, 그건. 엄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아들이 돈 때문에 나올까봐 걱정됐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보험금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오빠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들이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챕터 2가 끝났습니다. 딸과 아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죠. 다음 챕터에서는 아들이 돈을 알고 난 후 보인 충격적인 행동과 가족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민정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당장 집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급박했죠.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다급해? 엄마, 들었어요. 아버지, 보험금 나온 거 말이에요. 3억이나 되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야, 그걸 어떻게? 그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엄마가 수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숨기셨어요?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그래요? 민수야, 엄마가 설명할 테니까 차근차근.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가봐야겠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니요.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미영과 아들 준호까지 함께 와 있었죠. 엄마, 어서 앉으세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못 배웠어요. 미영아, 준호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정말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아이까지도 돈 얘기를 하자 할머니는 착잡했습니다. 엄마,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확인하고 싶은데.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아니면 잘못 투자하셔서 날리시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할머니는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궁금해서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3억 2천만 원 정도 돼.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수 가족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3억이 넘는다고요? 어머, 정말 큰 돈이네요. 할머니, 그럼 이제 부자세요? 부자는 무슨. 그냥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야. 엄마,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아직 계획은 없어. 왜? 사실은요, 엄마,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말이에요. 엄마가 그 돈을 직접 관리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사기도 많고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명의로 된 계좌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실 때마다 드리고요. 그럼 내가 내 돈을 쓸 때마다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 허락이 아니라 상의하는 거죠. 혹시 큰 돈을 쓰실 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엄마라며 차갑게 대하던 아들이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이렇게 나오다니요. 민수야, 너 어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제요? 무슨 얘기세요? 엄마가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도 했고. 어머니, 그건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 미영아, 너도 있었잖아. 내가 거지꼴로 갔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저희도 힘들었고, 상황이 달랐다고. 그럼 지금은 왜 상황이 다른데? 그건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가난할 때는 짐이었고,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주겠다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거지 취급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극진히 대해?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돈을 걱정하는 거겠지. 이때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한테 용돈 많이 주실 거죠? 이 말에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이까지도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니요. 준호야, 할머니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이 말에 왜 그러세요? 아이 말이라고. 민수야, 너희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겠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어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거야? 민수, 그런 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엄마 돈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어제는 뭐였어? 내가 가난할 때는 나를 위하지 않았나? 엄마,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 얘기만. 민수야, 그게 너의 진짜 마음이었잖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확실히 알겠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돈이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해져도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 엄마, 그런 가정을 하시면 대답 못 하겠구나.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실망했어. 엄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돈 얘기를 하는 아들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그래도 저는 장남이잖아요. 상의는 해주셔야죠. 장남, 어제까지만 해도 장남 역할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장남.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 너에게 엄마는 돈이 있을 때만 엄마구나. 할머니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렴. 하지만 엄마도 마음대로 할 거야. 문을 닫고 나온 할머니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수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빌라 아직 안 팔렸나요? 3억 2천 정도 하는 거요. 네. 아직 있습니다. 보러 오실 건가요? 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사자. 어머니 돈으로?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 미리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장남이야. 이렇게 민수는 엄마 몰래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엄마, 어제 오빠와 이야기 잘 됐어요? 쑥, 그게 좀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런데 민정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일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은행이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정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엄마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할머니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한편 민수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3억 2천만 원인데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계약하겠습니다. 현금이면 3억 정도로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기뻤습니다. 할머니 돈으로 집을 사면서 2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 계약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물려받을 돈인데 뭘. 아빠, 그럼 우리 이제 큰 집에서 살아요. 그래. 아들, 할머니 돈으로 좋은 집 사는 거야. 오후 2시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식들 때문이에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으신가요? 딸한테만 주고 싶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아들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딸한테 주고 싶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후 할머니는 민정이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너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넣어주실 거예요? 일단 1억 원 넣어줄게. 엄마, 1억 원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가 살 집을 하나 찾았어요. 내가 살 집. 나는 여기서 살 건데. 엄마, 그런데 이미 계약했어요.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물려받을 돈 누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엄마, 저는 장남이에요. 당연히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줄 거야.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그럼 제가 계약한 집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우리한테 돈 안 준다고 해. 뭐라고? 그럼 우리가 계약한 집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나한테 화났나 봐. 돈 안 준다고 하네.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집 하나 계약한 게 전부야. 엄마 허락받고 했어요. 그게 미리 말 안 했어. 오빠, 그럼 안 되죠. 엄마 돈인데. 민정아, 나 좀 도와줘.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오후에 민수는 할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것. 그리고 허락 없이 집을 계약한 것. 민수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하나 물어볼게. 만약 엄마한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다시 거지 취급할 거야?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너는 지금도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엄마가 돈을 다 써버려도 상관없니? 그건 할머니는 아들의 망설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안 돼.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민정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정아, 사실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했어. 어떻게 쓰실 건데요? 기부할 거야.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곳에 기부할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그 너에게는 1억 원 이미 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엄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정말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전액 기부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부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 계약은? 취소해야겠어. 어쩔 수 없지. 한 달 후 기부를 받은 단체에서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정이는 엄마가 준 1억 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민수는 결국 집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일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엄마의 사랑과 신뢰였죠. 몇 달 후 민수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깨달았구나.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기회는 너 자신이 만드는 거야.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고 민수는 그날부터 정말로 변했습니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고 노력했어요. 1년 후 민수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이렇게 할머니와 아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돈이 아닌 진짜 가족의 정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민정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돈은 없어져도 우리 마음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시험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에요.